평균소득 G7 최하위인 일본, 너무 힘든 생활. 일본 뉴스. G7 국가인 일본은 선진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여러가지 지표를 보면 선진 경제대국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IMF 자료에 의한 2023년 기준 일본의 GDP는 약 4.4조 달러입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과는 큰 차이가 나지만 약 4.3조 달러인 4위 독일과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국민들은 조만간 독일에 추월당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33,854달러로 32위이며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2,418달러로 약간 뒤진 수치입니다. 한 나라의 생활 수준과 문화 수준을 밑도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에 있어서 일본은 2021년 기준 15.4%로 G7 국가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 사회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이 있지만 낮은 연금 수급액 설계로 많은 고령자들이 생업 현장에 뛰어들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 60에서 64세는 70% 이상, 65에서 69세는 약 50%가 어떤 형태로든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2020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70세 남성 취업률은 45.7%, 여성 취업률은 29.4%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생업 현장에서 노동을 하다 보면 산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자 산재는 부상만이 아닌 사망사고도 증가 일로를 걷고 있어서 최근에는 연간 300명을 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선진 경제대국답지 않은 지표를 보이지만 단 한 가지 압도적으로 앞서는 분야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는 낮은 임금을 강요하지만 고령자 위주인 의회 의원들의 높은 임금은 G7 국가 중 단연 1위를 자랑합니다. 이 밖에도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젠더 갭 지수에서도 2023년 6월 기준 조사 대상 국가 146개국 중 125위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보건 분야의 남녀평등 수준을 알 수 있는 젠더 갭 지수는 G7 국가인 독일 6위, 영국 15위, 캐나다 30위, 프랑스 40위, 미국 43위, 이탈리아 79위인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낮은 수준입니다. 10월 12일 더 골드 온라인이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빈곤 급증 평균소득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최다. 주요 선진 7개국에서도 최하위 일본인의 너무 힘든 리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 생산성 본부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2022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81,510달러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9위입니다.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근사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폴란드나 헝가리, 포르투갈 등 유럽에서는 비교적 물가가 싸다고 여겨지는 나라들입니다. 또한 폴란드 인구는 3,775만 명, 헝가리 인구는 971만 명, 포르투갈 인구는 1,033만 명입니다. 노동 생산성은 1위 아일랜드, 3위 노르웨이, 8위 프랑스 등 북유럽과 서유럽 지역이 모두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서유럽 중에서 노동 생산성 수준이 비교적 낮은 영국은 19위, 한국은 24위입니다. OECD의 전체 평균은 10만 7,462달러로 일본이 평균치조차 밑돌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G7 국가 중에서도 단연 최하위입니다. OECD는 국가별 평균 임금에 대해서도 순위를 매겼습니다. 일본의 평균 임금은 현재 26위입니다. OECD 내의 하위층에 속해 있어서 서양국가, 뉴질랜드, 한국과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를 거친 것 등 요인은 다양하지만 해외 미디어까지도 빈곤층의 증가로 일본의 중산층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2021년 일본의 부유층, 초부유층의 세대수는 2005년 이후로 최다입니다. 걱정스러울 정도로 경제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중산층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 국민생활 기초조사에서 평균소득에 대해 살펴보면 1세대당 평균소득 금액은 전세대 545만 7천엔, 고령자 세대 318만 3천엔, 고령자 세대 이외의 세대가 665만엔, 아동이 있는 세대가 785만엔입니다. 역시 궁금한 것은 분포도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200에서 300만원 미만 14.6%, 100에서 200만원 미만 13%, 300에서 400만원 미만 12.7%로 소득 300만원 미만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중앙치는 423만원이며 평균소득 금액 이하인 비율은 61.6%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한편 2023년 6월 말 현재 가계 금융자산이 사상 최고인 2115조 엔이 된 것도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증가가 필요 불가결하지만 그런 돈은 없고 저축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일본인. 국가 자체의 빈곤은 부정적인 스파이럴을 초래하고 국민 생활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우선 급여가 낮은 비정규직이 많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거짓말투성이. 여성소득이 향상되지 않는다. 싱글마더 세대는 대학에도 가기 어렵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는 정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임금이 싸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성은 재정규율이 아니라 GDP와 국민소득을 올리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싸기만 해서는 경제성장할 수 없습니다. 엔진은 해외로 도망친 생산 거점을 되돌릴 찬스이며 GDP도 올라갑니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대학생의 절반이 학비로 장학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40, 50대 부모 세대의 소득 중간층의 3분의 1 정도가 몰락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절반의 대졸은 빚쟁이로 사회인 스타트라는 촉새를 채우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푸드티켓과 베이직 인컴을 도입하자. 아이들이 굶주리거나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슬프다. 왜? 언제까지 급식비를 징수할지 모르겠다. 연금을 줄여서 아이들에게 먹였으면 좋겠다. 다음 댓글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증세합니다. 의료비와 사회보장비는 부담이 늘어납니다. 연금은 파탄납니다. 절망적인 미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권 계급 이외에는 모두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당합니다. 하루하루 확실하게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부 부자에게 부가 집중되어 중간층이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만원 전철에서 죽을 것 같은 얼굴로 통근하고 있는 셀러리맨 연수입 300만 원대는 도쿄에서도 드물지 않으니까요. 일본은 선진국 유수, 가난하고 꿈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상입니다.